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C랜드라는 청소년 수련원에는 서울 소망유치원 아이들 42명 그리고 안양 예그린 유치원생 65명을 포함해 총 497명의 초등학생, 유치원생 어린이와 47명의 담당교사, 강사까지 총 544명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여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을 통합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단체 수련회를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였는데요. 사실 여러분, 유치원생을 1박 2일로 보내는 부모님의 심정은 좀 불안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애가 이렇게 다 커서 혼자 여행도 가는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겠죠. 부모님들은 전날 아이들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직접 가방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들 역시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는 수련회에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련회에 도착한 아이들이 낮에는 물놀이를 하고 기차놀이 같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막 했고요. 밤 10시가 되자 아이들이 다 피곤함에 지쳐서 대부분 곤히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밤 12시 30분경 소망 유치원생 아이들이 자고 있던 C동 301호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냄새를 맡고 일어난 아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부르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화재 상황에 어쩔 줄 모르던 이 어린 아이들이 점점 이제 연기에 초점을 잃은 채 패닉이 되어갔고요. 이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지한 담당 교사와 강사들이 급히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서 밖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요. 건물 철판과 천장이 종이짝처럼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건의 실제 사진입니다. 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쇠벽은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컨테이너 사이에 단열재로 끼워져 있던 스티로폼 때문에 불이 스티로폼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건물 전체에 순식간에 옮겨 붙었고요. 스티로폼이 타면서 이 유해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연기 때문에 내부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이 건물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불길이 그나마 조금 덜한 창가나 방 구석에 모여 앉게 되었고요. 그저 이곳에서 살아나기만을 고통스럽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나마 이곳에 2개뿐이었던 비상 계단, 폭 1.5m의 복도는요, 약 5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를 하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화재의 열기에 컨테이너 박스들이 찌그러지면서 3층이 2층을 누르면서 무너졌고 이후 복도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구조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인솔 교사 그리고 강사들은 급히 밖으로 대피하게 됐고 그저 밖에서 이 불이 타는 건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불이 처음 시작된 이 장소이자 문이 잠겨 있었던 301호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미처 사람의 손길이 닿지 못했고요. 이 안에 있던 소망유치원생 18명은 다 안에 갇혀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불길은 새벽 4시 25분경에야 비로소 진압이 되었는데요. 현장의 사진을 좀 보시면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졌는지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방대원들이 진압이 다 끝나고 나서 301호의 문을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창가에 모여서 까맣게 타버린 뼈만 남은 18명의 아이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C랜드 화재 참사는 아이들을 구하느라 변을 당한 선생님을 포함해 총 23명이라는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가슴 아픈 흑역사로 남아버렸는데요.
처음 이 C랜드에 불이 난 것은 밤 12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는요, 불이 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1시 41분경에 최초로 접수가 됩니다. 그 이유가 당시 이 사고 지역이 무선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수가 늦어지게 됐고요. 게다가 소방서에서 C랜드까지의 거리가 약 7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은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에도 40분이 걸려요. 게다가 이 C랜드라는 곳이 농촌 지역의 산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선용도 별로 좋지 않아서 도착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어버립니다. 현장에는 소방차 20여 대, 그리고 소방관 70여 명, 경찰 250여 명이 도착을 해서 급하게 화재 진압을 하고 인명구조 작업을 벌여보았지만 사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은 크게 확대가 된 상태였습니다. 불이 번지면서 유독가스가 나왔고요. 또 건물이 막 지금 3층도 무너지고 복도도 붕괴되고 하는 너무너무 많은 위험 때문에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화가 있는데 이게 그 301호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이 유치원생들이 갇혔던 방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문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수없이 많았다고 해요. 한 소방관은 이 현장의 참혹함과 함께 유치원생 어린아이들이 느꼈을 그 당시의 극한의 공포를 자신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화재 원인으로 처음 지목된 것은 바로 모기향의 불이었습니다. 밤에 모기를 이제 쫓으려고 피워둔 이 모기향이 엎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었고 이게 건물 전체로 불길이 번졌다라는 것인데 사실 당시 법원의 판결도 이렇게 정리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방송에서 불이 붙은 모기향,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 수차례 실험을 해보았지만은 이걸로 정말 불이 그렇게까지 화재가 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혹시 이 C랜드의 화재 사건의 원인이 전기 누전이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 해당 건물에서 이전부터 뭐 전기가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라는 목격 증언도 나와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이 설이 사람들에게 좀 더 신빙성 있다고 밝혀지게 되는데요. 뭐 이후에는요, 익명의 한 전문가에 의해서 방화가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 여러분, C랜드 화재 참사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까지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화재가 진압된 후에 그 처참한 현장의 모습 사진입니다. 조사 결과 이 수련원에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C랜드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에 컨테이너를 얹어가지고 2층, 3층 객실을 만들어 놓은 임시 건물 상태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정말 사용하기 괜찮은 곳이냐? 아니요. 부적합했습니다. 게다가요, 이곳에서는 건설비, 운영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 샌드위치 패널, 스티로폼과 같이 불에 잘 타는, 그러니까 인화성이 강한 건축 자재를 사용했고요. 방염 처리가 되지 않은 전기를 배선을 해서 불이 처음부터 잘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안전한 착공과는 거리가 먼 구조였다는 겁니다. 게다가요, 화재 경보시설이요, 고장나 있었어요. 이곳에는 총 57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있죠. 그런데 이 57개의 객실 중에 소화기는 16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9개에는 소화액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게 됐고요.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보내게 된 거죠. 어쩌면 불이 나서 이렇게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상자를 나게 한 건 정말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그런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보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인물인 건 맞는데요. 당시 그 교사들이 오후 10시 반,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부터는 음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301호에는 5살에서 6살의 유치원생들만 남겨져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담당 교사들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저희가 답답한 상황인데, 이 시랜드 사건이 난 이후에 정말 우리 사회의 추악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시랜드 측과 여기가 위치해 있었던 화성군 사이에 온갖 비리가 다 밝혀집니다. 화성 군수를 비롯해서 이 화성에 있는 어떤 그 군청에 있는 강부들이 시랜드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여기가 이렇게 불법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긴 조립식 건물입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이건 20년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허가로 건물을 증축하고 올리고 하는 것을 허가를 내준 거예요. 위에 사람들한테 돈 주고, 우리 이렇게 그냥 돈도 그냥 좀 줄이고 대충 이렇게 지읍시다. 그럼 허가 좀 내주세요 하고 뒷돈을 드린 거죠. 또한 시랜드 측이 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건물이 여러 차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화성군청에서 그냥 묵인해 준 거예요. 그냥 하세요. 게다가 시랜드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소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형식적인 태도로 소화기도 제대로 작동 안 해, 비상벨도 작동 안 해. 근데 이거를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합격 판정을 남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안에는 많은 문제가 집약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간의 불법, 비리, 그리고 무책임으로 정말 얼룩진 우리 사회의 아주 부끄러운 어른의 민낯을 그대로 담아버린 참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겠죠.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갔던 교사들, 공무원, 그리고 화성 군수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빗발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랜드 운영자와 소망 유치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이걸로 징역 5년,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요, 화성군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사실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죄로 인정이 되었지만 집행유예로 그쳤고요.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화성군수는 정작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참 이럴 때 가슴을 한 번 더 치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겠죠. 2001년 화성시에서 보상금 지급이 통과가 되었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은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어떤 돈으로도 절대 채워질 수가 없었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자고 있었던 301호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리고 시랜드 수련원이 정말 견고하게 잘 지어진 화재 경보 시스템에도 잘 대비가 된 건물이었다면 이렇게 무고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까요? 2019년 6월 30일은 시랜드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2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참혹한 사건을 제가 되짚어보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안전을 대하는 태도는 20년 후에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함이었는데요. 게다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리관행, 그리고 어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과 생각해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사고의 철저한 규정,
그리고 상식을 갖춘 사회가 되기를,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